안녕하십니까, 오성호입니다. 오늘은 호랑이띠를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호랑이띠가 태어난 계절이 있겠죠. 그래서 호랑이띠가 해월,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리월, 신월, 6월, 술월. 자,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데요. 호랑이띠로 태어나서 몇 월 달에 호랑이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자라는 동물은요, 우리가 자월 이러죠. 그래서 12월 달을 가리킵니다. 12월 달. 그래서 호랑이띠가 12월 달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자라는 쥐월에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축월에 태어났다. 이거는 뭐냐면 1월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호랑이가 1월 달에 태어나면은 축이라는 동물을 갖고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태어난 년이 있고요. 태어난 월이 있고, 태어난 일이 있고, 태어난 시가 있다고 하면요. 호랑이띠라는 거는 여기에 년에 호랑이라는 동물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호랑이가 자월에 태어났다. 자,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에 자라는 동물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호랑이가 1월 달에 태어났다. 1월 달에 태어났으면 호랑이와 이렇게 소를 한 마리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달에 태어난 호랑이띠는 호랑이를 2마리나 갖고 있는 거예요. 3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 토끼월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랑이가 진월에 태어났다. 이거는 4월 달을 가리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력. 자, 그래서 진월에 태어났다라는 거는요, 4월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띠가 4월에 태어나면 요 용이라는 친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반 자체가 호랑이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태어난 계절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뱀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5월생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6월생들은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6월은 말, 오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미라는 친구는 누구냐면은 양을 가리킵니다. 양. 그래서 7월생들은 호랑이가 양을 한 마리 더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태어난 계절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8월 달에 태어났다라면은 원숭이를 한 마리 더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호랑이띠로 태어나서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느 동물을 한 마리씩 부여를 받는데요. 얘는 이 월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쓰임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사회 활동을 할 때 요 동물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호랑이가 9월 달에 태어났다면 이 닭이라는 친구를 한 마리 갖고 있는 거고요. 호랑이가 10월 달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기 멍멍이를 한 마리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돼지를 한 마리 갖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호랑이띠로 태어났는데 어느 동물을 사회궁에다가, 이걸 사회궁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궁에는 어떠한 동물이 있는지를 각자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월부터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자라는 쥐를 갖고 있다면 내가 태어난 계절이 자월이라는 거는 12월 달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월, 자월, 축월을 우리가 겨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반대 4시, 50, 2시가 여름이 되는 거고요. 여름이 되는 거고 대낮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묘진이라는 건요, 인월달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정이 들어가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요 인월부터 입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시작되는 달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인묘진이라는 기운을 우리가
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봄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침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시가 되면은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침 8시를 가리키는 동물이 요 진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침 8시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8시, 9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진시에 태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시인유술이라는 거는 이제 가을을 가리키고요. 가을을 가리키고 오후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그죠? 우리가 신시가 되면 4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 인시하고 똑같아요. 4시. 자,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기운은 8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원숭이를 한 마리 갖고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원숭이라는 동물을 나는 사회적으로 제일 잘 쓴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신월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가을 옷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가을 옷을 입었으면 가을에 해당하는 거를 가장 잘하겠죠. 자, 그렇듯이 해자축이라는 시간대는 밤중을 가리키고 겨울을 가리키는 거고요. 오행상으로는 우리가 수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사오미는 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름의 기운이고 화, 불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낮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불, 이쪽이 물. 물과 불은 서로 반대죠. 그것처럼 겨울이고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밤중이죠. 해시가 저녁 10시 이후잖아요. 그리고 자시가 12시를 가리키겠죠. 오시가 우리가 정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난 12시를 가리키는 별이 이 말이라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하는 친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 사주는 잘하는 거는 우리가 쥐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쥐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활동성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겨울옷을 입고 있는 거고 한밤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이 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겨울이라는 기운과 밤중이라는 기운 그리고 쥐라는 기운을 세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쥐라는 동물과 겨울이라는 동물과 겨울이라는 환경과 밤 12시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쥐라는 동물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중에 힘이 제일 셀까요? 제일 약할까요? 제일 약하겠죠? 그러면 힘으로 하는 일을 한다? 머리를 쓰는 일을 한다? 당연히 머리 쓰는 일을 하면은 좋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환경, 밤이라는 12시의 환경은 내가 대낮에 막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정신적으로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밤 12시니까 남의 눈에 확 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성이 그렇게 강한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책상에 앉아서 변화없이 하는 거. 왜냐면 깜깜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변화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화가 적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이 자월생들의 특징이에요. 요 호랑이에서 이 자를 보면요. 호랑이에서 이 쥐라는 동물을 보면은 제살이라 그래요. 12신살에서는 제살이라 그래가지고 머리 쓰는 환경이에요. 왜냐면 제살 이게 뭐냐면 다른 얘기로는 수옥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옥살은 깜빵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잘하는 거를 중심으로 이 잘하는 호랑이를 중심으로 잘하는 걸 보면은 머리를 써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육체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일반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사회활동을 나는 잘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대낮에 막 움직이는 일을 하면요. 움직이는 일을 나중에는 하겠죠. 나중에는 하는데 이 환경 자체가 이 잘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적인 환경은 아니다. 대신에 대운에서 이제 이런 사오미라는 환경을 만날 때 그때 이제 그 정신적으로 썼던 거를
가장 밝은 공간에서 활용해서 사용하면서 대운을 흘러간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이에요. 축이라는 거는요, 아까 잘하는 공간은 이 환경과 이 환경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통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인이라는 친구는 여기 보시면 축 다음에 인이잖아요. 축 다음에 인이라는 동물이 들어오는 건데 얘네들은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는 축으로 가야 되는 친구고요. 축은 호랑이 할 때 바톤 터치를 하고요. 호랑이는 토끼 할 때 바톤 터치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축이라는 호랑이가 여기 소를 갖고 있다라는 건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초반에 있었던 나의 환경적인 그 바운드 환경을 바로 이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안이 우리 집이 잘 살았어. 그러면 그 집안의 기운을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이 소라는 친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가 이 소를 갖고 있다라는 건요, 나의 등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봐도 되고요. 사회활동을 굉장히 막 요령 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그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나라는 존재를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소라는 동물, 소는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죠. 이게 이제 논밭을 갈고 있는 소의 모습이라고 봐가지고 이 논밭을 가는 모습이라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해당이 되고요. 자, 축이라는 환경이 이게 1월달이고 시간상으로는 2시예요. 새벽 2시를 가리키기 때문에 새벽 2시에 막 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주는 게 이 소예요. 대신에 해자축이라는 공간은 어두운 공간이고 겨울이라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지향하는 거는요, 정신적인 거나 교육적인 환경이나 그 다음에 뭔가 연구하는 분야, 그 다음에 철학적인 거,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교 쪽으로도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게 이 소월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진짜로 종교 쪽하고 관련이 없어도요, 종교에 심취하면은 굉장히 심취할 수 있는 거고요. 이상하게 종교 쪽하고도 인연이 많은 게 이 소월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라는 동물의 월에 태어났다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그 당사주에서는 천액성이라 그래요. 천액성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태어날 때 막 수술 작업을 좀 한다든지 몸이 아파서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골생들 한번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 거의 수술을 한 번씩 하고 태어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살다가 한 번 정도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를 갖고 태어나는 게 이 추골생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액성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액바지, 뭐 액바지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 액이 이제 병이에요, 병. 그래서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소를 갖고 있으면 몸이 아플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의 병이라도 갖고 살아가는 게 이 추골생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상을 굉장히 열심히 사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몸은 태어났을 때 몸 수술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을 남한테 얘기 못하는 얘기를 갖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게 이 추골생들. 추골생들은 몇 월달이라고요? 1월생들을 얘기합니다. 양력 1월생들. 양력 1월생들이 천액성, 그래서 병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요. 남모를 비밀스러움을 갖고 살아간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여가 이렇게 축을 갖고 있으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자꾸 하늘을 동경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해자축이다 보니까 밤중이다 보니까 하늘을 동경하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렇게 축이 있는데 이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지 마라 막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게 이게 하늘을 쳐다볼 일이니까 이게 천살이라 그래가지고요. 자꾸 천재지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다라는 거는 땅이 막 흔들린다라는 거잖아요. 막 폭풍이 내릴 수도 있고 장마가 엄청나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땅이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을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이런 거는 웬만하면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게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어두운 공간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분야를 굉장히 많이 쓸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축이라는 동물을 이 팔자의 이 글자들을 다 떠나가지고요. 이 축월생들은 이 축이라는 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월생이에요. 인월생이라는 거는요, 내가 호랑이로 태어났는데 또 호랑이를 한 마리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동물의 왕국에는 동물이 두 마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인인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 년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상님 자리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월이라는 거를 사회궁이라고도 하고 부모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과 부모님의 관계가 서로 으르렁 거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논하거든요. 더 좋게 얘기하면 호랑이를 갖고 있는데 호랑이를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쓰는 동물은 이 호랑이를 중심으로 해서 활용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호랑이의 기질이 1+1이니까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호랑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인인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지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봐도 되고요. 인기하고도 관련되고 인기,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음이 굉장히 많은 게 이 호랑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호랑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12마리 중에 제일 힘센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인기와 최고로 인정받고 싶음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웬만하면은 진짜 국기 꽂힌 데를 가장 지향하는 게 이 호랑이 월에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의 입장에서 이 호랑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진짜 대장감이에요.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인 속에 여기 이제 이렇게 병화가 장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인기나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호랑이가 2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호랑이를 잘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호랑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 굴에 살면은 호랑이한테 한번 물릴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큰 수술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리키는데, 만약에 이거를 년을 인생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태어나서 중년 사이에 큰 수술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태어나서 만약에 작게라도 수술 자국이 있으면 그건 호랑이한테 물린 자국이라고 쳐서 액땜한 걸로 쳐줘요. 근데 만약에 대운에서 이렇게 호랑이라는 친구를 만나면 크게 호랑이한테 물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땜을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끼입니다. 자, 호랑이가 토끼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호랑이 다음에 토끼죠. 그래서 호랑이는 토끼로 가는 친구예요. 근데 인이 묘로 이쁘게 가고 있죠. 그리고 이 묘라는 거는 생긴 것도 굉장히 이쁜 거잖아요. 묘월생들이 굉장히 생기발랄하고 굉장히 뭐든지 의욕이 넘쳐요. 왜냐면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 6시, 7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1번 뭐 부지런하다 뭐 이렇게도 논할 수 있죠. 부지런하고요. 자기 할 일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3월달이라는 거는 꽃피는 계절이라고 봐도 되고요. 시간상으로 6시 7시에는 웬만한 사람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생기발랄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부지런히 살 수 있는 기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세수하지요, 이쁘게 치장하지요,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지런도 하지만요, 이쁘게 꾸미는 거, 그러면 뭔가 계획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디자인한다든지, 꾸민다든지, 또 이 묘라는 게 이제 막 커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키우는 모습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게 이 토끼월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토끼월에 태어나면요, 이게 이제 인에서 묘를 보면은 이게 도화살이라고도 얘기해요. 도화살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까 축월에 태어난 거랑은 완전히 틀려요. 축월은 진짜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이 토끼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 잘하면 되는 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뭐 취직이 잘 된다든지 회사에 들어가는 힘 뭐 이런 거 있죠. 주목받는 힘 이런 게 남들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차지할 수 있는 별이 요 토끼월에 태어났을 때 그렇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더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별을 가리킨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별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주목받는 기운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인묘라는 거를 우리가 아침 시간이라고도 보고요. 그 다음에 봄의 기운이라고도 보고, 인묘진이라는 거를 우리가 오행상으로 아까 여기가 수라 그랬죠? 해자축이. 여기는 목기예요. 그럼 목이라는 건 나무를 가리킨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 호랑이띠가 묘월 3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내가 태어났을 때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많다라는 거는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꽃향기가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를 하겠죠? 우리가 숲속에 딱 들어가면 그 숲향을 이렇게 맡아보세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사람한테 꽃향기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대인관계가 일반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게 이 호랑이띠가 3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남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환경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 호랑이가 3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진월이 되겠습니다. 이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이 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인묘진 해가지고 서로 목기로만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도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게 이 호랑이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요, 호랑이를 중심해서 이 진이라는 거를 보면은 거의 역마 기운이에요. 역마하고 맞먹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달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별을 갖고 있고요. 이 진이라는 거는 또 주변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내가 남들 눈에 굉장히 멋있는 용으로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마라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발이 넓을 수도 있는 게 용이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많이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운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에서 진을 보면 거의 역마 기운이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요. 멀리 전파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게 이 용월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생들은요, 4월생들은 남들 눈에 내가 굉장히 화려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임묘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배움이 많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은근히 아는 지식이 많아요. 네? 막 전문성 있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굉장히 아는 게 많아서 굉장히 박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진월생들이 공부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임묘진이라는 게 시작만 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작만 한다든지 막 뻥이 세진다든지 막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호랑이띠가 4월생이다 그러면요, 1번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작하는 기운, 뭔가 계획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디자인한다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세상을 살아가면 엄청 좋게 될 확률이 많고요. 만약에 이게 겉멋만 들으면은 진짜로 일만 벌어지고 마무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 눈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이 진월생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4월생들, 호랑이띠가 4월생들은 웬만하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가 풍수에서도 그러죠. 풍수에서도 자청룡, 만약에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자청룡이죠. 여기가 청룡, 우백호, 백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청룡이 있죠. 용이 있죠. 이쪽에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청룡 우백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청룡 우백호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도 얘기하고요. 주변에서 인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용과 호랑이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띠가 4월 달에 태어나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밑바탕을 굉장히 크게 가져놔야지 큰 나무가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4월생이에요. 뱀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이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4월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5월생들이라고 그랬겠네요. 5월생들, 뱀월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5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 뱀이라는 동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뱀이라는 동물. 이 뱀이라는 동물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요. 뱀이라는 동물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당사주에서는 이거를 천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왜? 문이라는 게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호랑이띠가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호랑이띠가 원래는 우리는 4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뱀월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냥 5월생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5월달에 태어나면 뱀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학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이 뱀이라는 친구가 나를 많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호랑이하고 뱀은 우리가 이 명리에서 이걸 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형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형이라는 거는 칼을 가졌다라고 봐도 되고 가위를 가졌다라고 봐도 돼요. 칼이나 가위, 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뱀이라는 천문이라는 문성을 안 쓰면 이게 전부 다 내 몸을 칠 수도 있는 걸로도 되고요. 만약에 칼을 쓰는데 좀 하이 그룹이야. 그러면은 뭘 하겠어요? 뭐 미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일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용, 주방, 그 다음에 정육 뭐 이런 거를 하겠죠. 칼을 쓰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업그레이드된 문을 활용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군인, 경찰, 그 다음에 검사, 뭐 법을 활용하는 사람 뭐 이런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4월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법하고 관련된 위쪽으로 갈 수 있고요. 이 뱀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은요, 이 하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형도 있고 나를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무조건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굉장히 좋은 게 이 4월 뱀월생들, 그러니까 5월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월생들입니다. 6월생들. 6월생이면 5월달에 태어난 거예요. 이 5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명리에서 보면 여기 지금 5라는 동물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5라는 동물은 이 술로 향해서 가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생을 받으려면 이 호랑이에서부터 바톤 터치가 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에서 5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지금 5가 주인공이라 그러면 이 인이 5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기 우리가 부모궁이라고 그랬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생해준 모습이라고 봐도 되고요. 내 인생 전반이 이게 초년이라고 그랬죠.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랬잖아요. 내가 초년에 꿈꿔왔던 호랑이라는 기질을 제대로 발휘해가지고 내 목표 지점까지 간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밑에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발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도와준 거고 내 인생 초반의 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킨 모습이 이렇게 말월에 태어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6월생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6월달에 태어난 사람, 호랑이가 6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받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서로 또 이제 인호술 해가지고 이게 서로 합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은요, 합돼 있는 거라고 보면 유대관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합이 잘 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습에다가 5라는 거는 우리가 당사주에서 이거를 천복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5라는 동물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자축 1, 2, 3, 4, 5, 6 해가지고 이게 7번째에 해당하는 동물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7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수님이 7일 만에 다시 온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천복성이라는 거는 죽을 고비가 있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이 천복성이에요. 그리고 복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자가 있고 오가 있는데요. 이 자라는 거는 우리가 천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라는 거를 우리가 천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귀를 가진 거라고, 여기 불을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귀성은 귀함을 가졌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천복을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을 열심히 살 수 있고요.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이 부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태어난 게 이 5월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가 2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